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루하루 새로운 말들이 발굴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입니다. 오늘 또 이 과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를 비난한 발언입니다. 거기다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 비난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대도 이번에 이제 죽을 거죠.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항상 그래. 9명의 대법관도 죽을 겁니다. 거기에 조희대가 한 것에 따라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얘네들도 이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야. 주요 임무 종사자야. 그러니까 조희대가 썼고 그 9명의 대법관 썩었죠. 다 썩은 거지 뭘. 더 말해 뭐래.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는데 그걸 썩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네. 정치가 무엇이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무료로 강의를 통해서 네, 박영찬 단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나온 얘기는 바로 사법부, 대법관들을 비난한 직접적으로 이재명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무엇보다 통합을 강조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저런 분을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정말 하루에도 몇 가지씩 지금 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40%는 이제 우매하다. 정치 교육을 따로 별도로 이제 뭐 삼천교육대 교육 받듯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공보 메시지 단장을 맡은 입장에선 네. 상당히 듣기가 곤혹스럽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 최동석 인사처장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질질 끌 경우에 네. 이재명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끌 필요 없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최동석 처장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저는 어떤 그 4차원적 사고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네. 굉장히 엽기적이고 그리고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하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다. 정말 걸맞지 않은 인물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대개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비난이 나오면 주로 여권에서는 좀 감싸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발언들 중에 뭐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좀 너무 과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소 상황을 좀 지켜보자, 뭐 본인이 어떻게 또 이 상황을 정리해 가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이제 혼재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의 좀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점이 어떤 공직을 맡고 있거나 또는 공직을 맡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얼마든지 뭐 SNS든 유튜브든 또는 뭐 기고를 통해서 발언하시는 거는 가능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공직을 맡고 난 이후에 저 발언에 대해서 현재 공직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부적절하다, 이런 지금 비판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일부 사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이 공직사회 75만 명을 인사 복무를 담당하는 이 인사혁신처장의 이렇게 자리에 앉혔을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으로 말씀 주실 때는 대통령에 대한 아부가 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지금의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금의 공직사회에서 나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기 전에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자격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지금 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사인 시절에 개인적인 발언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면 네. 지난번에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결,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을 내릴 당시에 과연 이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된 것이냐, 아니면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이 후보 자격을 가지고 별도의 심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던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법원에 속해 있는 대법관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재고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죠. 네, 누가 말씀하십시오.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또,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향한 사과입니까? 대통령을 위한 사과입니까? 참 최동석 처장은 그 주변 인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묘한 재주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국무회의 자리에서 본인이 발언을 할 시츄에이션이었습니까? 정말 엉뚱하기 짝이 없다. 제가 아까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장면을 보니까 정말 엽기적이고 4차원이다. 더 이상 인사혁신처장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저분은 유튜브나 방송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그냥 패널 하시는 게 제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준욱 대변인. 자,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여부는 손을 긋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소 이 발언들이 과도했다. 그래서 본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인사에서 이미 이 인사혁신처장의 직에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직자로서 행해야 되는 그 수위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켜보고 이 최동석 이 인사혁신처장이 앞으로 향후에 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본 이후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기류들이 조금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의혹이 자고 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추천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나오더군요. 박진원 논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추천한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은 이른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그 성남 라인 네. 이런 지적은 나오는데 아마 이제 김진욱 대변인이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누가 추천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야권에서
뭔가 현 정부의 이제 인사 검증 체계를 비판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지적 같기는 한데 일단 취지는 뭐 민간 출신 인사 전문가를 이제 등용해서 뭔가 공직사회 새로운 이제 인사 혁신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튜버 출신으로서 좀 너무 이제 평소에 좀 막말성의 발언을 많이 했다는 게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청와대도 이제 청와대란다 저 대통령실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현 정부의 정체성이나 뭔가 이제 과거에 이제 갑질 같은 국민적 반감을 부를 사안과는 좀 다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